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 사이트 2020년 8월 넷째 주 8월 25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주는 뭐 지난주만큼 그렇게 뭐 험한 건 없지만 지난주 8월 24일에 있었던 화성토성 사각이 너무 지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등등등. 그래서 그 여파에서 빨리 벗어나는 그런 의미로 갈 것 같습니다. 26일에 거해궁 17도의 금성이 마갈궁 17도의 목성이랑 대립각을 맺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25일 밤에서 26일 새벽 사이인데 목성도 금성 텀에 있고, 금성은 어차피 뭐 목성 익설테이션을 얻는 거해궁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미약한 뮤추얼 리셉션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주체가 둘 다 길성이기 때문에 대립각이라고는 해도 대립각 특유의 그런 긴장감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날에는 뭐 온갖 종류의 그 경사나 행사를 치르는 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 돌잔치, 개업식, 창업 축하연, 출판 기념회, 뭐 주식 상장, 법인 등재, 그러니까 각종의 이제 기념일 행사 같은 뭐랄까 좀 축하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수혜를 베푸는 그런 걸 해야 어울리는 그런 날인데, 뭐 올해야 뭐 코로나 시국 때문에 뭐 그 제 주변에는 결혼식이 2번 밀린 분들도 있어요.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경사를 마음 놓고 진행시키기가 이제 여의치 않습니다. 그런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길성대구조라는 의미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기념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 있으면 좀 친한 이들끼리라도 소규모라도 그렇게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틀 후에 금성이 이제 카스토르, 쌍둥이 자리 알파성이죠. 카스토르랑 만나게 돼요. 얘네들은 좀 묘한 조합이에요. 그래서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날에 좋은 일은 아닌데 흉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좀 기이하고 괴상한 일들, 기괴한 일들을 겪게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되게 그 사소하거나 중대한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법한 여러 가지 좀 증상이나 다양한 에피소드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게 주변에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근무하고 있던 직장에 좀 마음이 아픈 분이 찾아와서, 좀 병이 있는 분이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그러니까 업무에 잠깐 지장이 생긴다든가, 혹은 이제 이날 만나기로 했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약속이 파토났어요. 열받죠. 근데 그렇게 잠수를 탔던 친구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야 연락을 해서 갑자기 내가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연락을 못했다 라고 해명을 하는데, 좀 껄쩍지근하죠.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좀 애매하고 미묘한 상황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게 아니고 금성 타임로드인 분들 본인한테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환청비스무리한 게 자꾸 반복적으로 들려서 그 마음이 섬찟해진다든가, 혹은 이제 원래부터 모임 약속을 잡아놨던 불금인데 갑자기 그날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다 취소해버리고 욕도 먹겠죠. 그래서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다 새로운 게 아니고 예전에 다 봤던 드라마를 계속 반복해서 정주행을 하는 거예요. 뭐 자폐증처럼. 그러다가 밤을 샌다든가. 그러니까 좀 그래요. 이게 금성 카스토르 조합이 약간 정신병적이고, 근데 좀 완전 그 심각하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별다른 이유도 없는데 극과 극을 오가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조울증처럼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만 잠깐 그러는 거고, 이게 되게 오래 간다거나 자리를 잡는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처녀궁 수성 19도 지나가면서 여기 마갈궁 17도의 목성이랑 삼각을 맺게 됩니다. 29일이에요. 수성하고 목성이 길각을 이루는 조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비즈니스나 계약 관련으로
이로운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래처를 뚫거나 기존 거래처하고 계약을 갱신한다거나 각종 매매나 중개 계약서에 도장 찍기에 적합합니다. 이게 또 얘네들이 삼각을 이룬다는 거는 점성학적으로 같은 원소, 같은 트리플리시트라고 그래요. 두 행성이 들어간다는 건데 천여궁하고 마갈궁이 어딥니까? 지상궁, 그 어슬리 사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9일의 삼각은 특히 부동산이나 토지 관련 계약에 혹은 단순한 무형의 권리 계약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품들을 매매한다든가 이런 데 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천여궁에 있는 수성이라는 게 목성을 리젝션 로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잘 뜯어보면 수성이 목성 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구성도 아니고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 데트리먼트 로드랑 만난 셈이라 수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성이 타임 로드인 분들은 목성이 데트리먼트 로드이자 텀 로드잖아요. 이런 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소 안 하던 거, 평소라면 건드려 보지 않게 되는, 잘 알지 못하고 자기가 연고도 없는 분야나 그런 지역에 접근을 해서 다소 모험적으로 딱 찔러보기에 그런 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 잘하자가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안 하던 것 좀 해볼까? 혹시 모르잖아? 이게 잘 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모험이 필요한 계약이나 매매, 그런 거래 같은 걸 하기에 좋은 시기가 8월 29일에 지상궁 수성 목성 삼각입니다.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이나 목성인 분들은 본래 이제 일정에 있던 생각하고 있던 거래나 매매가 있으면 이날에 딱 계약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혹은 뭐 실무진들끼리 단판을 져가지고 얘기를 끝낸다든가 이런 일을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써먹으면 도움이 될 거예요. 만약 타임로드가 수성 목성 둘 다다, 예를 들어가지고 연주는 수성이고 마이너로드는 목성이다, 이러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날 뭔가 하셔야지. 자, 꼭 수성 목성만 아니더라도요, 타임로드 보통은 연주하고 마이너, 피르다르 마이너로드를 보잖아요. 그 두 개가 다른 행성인데 그 두 행성이, 연주 둘이 서로 삼각을 맺는 때다.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뭔가를 맘 편하게 질러보고 버려보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대체로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29일의 수성 목성 삼각은 수성하고 목성이 타임로드인 분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나 실제 유형의 물품을 매매하고 거래하는, 계약을 맺는 그런 거에 딱 맞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던 거 하는 거 계속 하는 거보다는 안 하던 일에 약간 손대보는 그런 것도 적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자, 말일인 31일은 너무 많이 갔다. 예, 이때쯤이죠. 금성이 거해궁 23도에 있는 쌍둥이 자리 베타정, 알파성인 카스토르보다 광도도 높고 좀 더 위력적인 폴룩스랑 만나는, 금성이 폴룩스랑 만나는 게 31일이에요. 그래서 벨라트릭스, 알키온의 폴룩스, 이 별들의 특징이 금성이 만났을 때 뭔가 과잉해져. 과해. 모든 게 다 과해. 감정과잉, 기분과잉, 정서과잉이 되기 쉬워요. 이 세 별이 다 그런데 폴룩스는 앞에 있는 두 별보다 좀 더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라트릭스나 알키오네랑 금성이 만났을 때는 약간 좀 혼자 뭔가 마음이 안 풀려가지고 꽁하고 있거나 삐지거나 혹은 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짜증내고 징징거리는 수준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폴룩스는요, 금성 폴룩스는 그게 아닙니다. 싸움이 날 정도로 감정을 확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이 8월 30일 말일에는 이 욱하는 마음을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폴룩스가 그렇게 만만한 별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나 공간 자체를 미리 원천 봉쇄하고 회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되거든. 금성 폴룩스 조합의 또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언급은 해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은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이들이 간혹 이날 발견이 됩니다. 이게 뭐 일방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게 아니고 눈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남녀 불문하고 생식욕구라는 게 타고난 본능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금성 폴룩스는 그런 아름다운 어떤 인연 같은 게 아니고요. 불미스러운 어떤 이벤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원래도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게 본능이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럴 수 있는 자리 자체를, 만남의 기회 자체를 사전에 피하는 게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다들 뭐 아실 거예요.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하겠구나. 그런데 끌리는 그런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만남은 특히 8월 31일 전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폴룩스라는 게 워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투력이나 공격력만으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들 중에 가장 강력해요. 폴룩스가. 로얄스타 바로 이제 다음 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성이랑 만나는 경우에, 또 금성이 폴룩스랑 만난다면 거해궁에 있다는 건데, 이 거해궁하고 마갈궁이죠. 얘네들은 트로피컬 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성이 들어갔을 때 약간 금성적인 에너지가 폭발하고 과잉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금성이라는 게 어쨌든 인간관계, 사람들의 만남, 애정관계 이런 건데, 이게 딱 과잉해지는, 그러니까 연애나 애욕에 대한 에너지가 과잉해지는 시기에 폴룩스까지, 강력한 폴룩스란 별까지 만난다. 이런 경우에는 금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진짜 제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잘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8월 24일에 화성 토성 사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3월 31일 4월 1일에 있었던 화성 토성 회합, 그때는 물병 영도에서 있었죠. 걔 뒤를 이어가지고 화성 토성 회합에, 화토합이라고 그래요. 화토합의 주제를 재현하고 반복시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3월 30일, 4월 1일에 우리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그때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사람들 픽픽 죽어나가고 관이 부족해가지고 냉동 트럭에 실었던 그 참혹하던 광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딱 뭔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거꾸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토합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약간 스포일러긴 한데 9월 초에 화성 역행 정지가 있고요. 9월 말에 화성 역행하면서 다시 화성하고 토성하고 만나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까지 그냥 쭉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갑자기 모든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인 빛을 뿜으면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근거 없는 희망은 가지지 마시고요. 신중하게 갑시다. 어쨌든 올해 말에 그랜드 컨정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각오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8월 넷째 주 2020년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